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혼부부 시리즈 3탄 네. 예, 친정 시집 처가 본가. 건강한 관계 세우기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그렇죠. 이제 새로 이룬 가정이 본인들의 원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렇죠. 제 첫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가족에서 분립이 되어서 그쵸, 성경에 나왔듯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그죠, 부부가 되기 때문에 떠남, 즉 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대 가정의 관계임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결혼한 후에는 이제는 원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집, 너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어느 집이다? 새로 이룬 이 가정이 우리 집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가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자는 나는 안 떠나도 돼요? 이건 사실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우리 두 부부의 가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막 기분 나쁠 때 막 니네 엄마 왜 그래? 너희 집 사람들 이런 단어 선정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작한 이 우리 가정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단어 선택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집은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 네. 네. 어머니 아버지 집은 어머니 아버지 가정, 네, 부모님 또 이쪽 가정. 부모님 가정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가정, 여기는 우리 가정. 또는 뭐 시집 또는 뭐 친정.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말할 처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분립의 원칙을 적용할 때 한 가지 구체적으로 뭐가 또 있냐면요. 이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가정과 나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떠나온 그 가정과 그 관계 속에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혹시 뭐 시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며느리가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가정을 대표할 때는 남편이 시집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아무래도 편안한 방법이죠. 편안한 방법이죠. 그 반대로 이제 처가 쪽의 일은 아무래도 아내가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중재를 아들이 잘해야 된다, 어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의 다른 가정을 대표하는데, 이 가정의 대표는 우리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고 또 아내이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을 딱 했다고 해서 이 분립이 바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 상에는 당연히 결혼식을 딱 하고 그렇죠. 이제 결혼신고하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딱 떼면 세대주가 딱 이렇게 이름이 남편을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관계의 어떠한 그 분립? 분립은 과정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뭐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분립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가정마다 갖고 있는 이 경계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새롭게 이룬 이 가정에 나름대로의 그들이 갖고 있는 경계선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그 가정에 갖고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배워가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배워야 되고, 사실은 신혼 부부도 이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세우는데 이 신혼 부부가 생각했던 이 경계선하고 이 원 부모님 가정이 생각했던 경계선하고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렇겠죠.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막 성취감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충돌도 있을 수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서로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분립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와 함께 이 분립하기 위해서, 분립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전통,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활의 원칙 또는 생활의 방법에
대한 것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원칙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경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불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의도성을 갖고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옳은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이런 때로는. 상황에서 조금 충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부모님도 이제 아들과 딸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네. 두 번째. 차이 아니면 다름의 원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공정, 공평, 요즘에 사실은 이 외부에서 이 공정, 공평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공정, 공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의 원가정, 그러니까 뭐 처가, 시집을 대함에 있어서 이 공정, 공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새로운 부부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는 시간, 물질 또는 뭐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때에 이게요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걸 가지고 할 때는 이 공평하고 공정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먼저 잡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공정하게 한다고 처갓집에 1시, 2시간 가면 뭐 시집도 2시간 가야 돼. 이런 공정은 사실은 진정한 공정도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네,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가 그것을 많이 토론해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정이, 그러니까 이 가정 말고 이 원가정이 양 부모님들의 가정은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사실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했을 때 네.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50대 중후반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시집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막내기 때문에 70대 벌써 후반.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다른 경험과 다른 상황과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절대로 무엇이 뭐 마음속에 어떤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양가의 그 상황, 형편, 능력 여건이 다르다는 그렇죠. 것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정의 부모님들의 필요도 다르고요. 또 요구도 많이 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 뭐 시간적인 것, 아니 물질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양가 부모님과 할 때 확연히 달랐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경제적인 그 포인트, 저희가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저희가 두 가정을 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때 당시는 네, 저희는 못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그 도움 받는 것도 달랐었고. 그렇죠. 그 네. 외의 것들은 참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이 두 가정이 어떤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차이 다름은 꼭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차별이고 쉽게 하면 무시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내가 친정에 전화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시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했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더 이렇게 어쨌거나 뭔가 편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이 차별이나 무시가 아니다. 이런 네.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하는 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그렇죠. 예. 쓸데없이 뭐 예를 들어서 본가에 남편이 많이 한 거를 많이 이렇게 신경 썼던 거를 처갓집에 뭐 자기 장모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부부만 마음이 합쳐지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거를 쓸데없이 부모님들에게 다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좀 지혜 없는 그 사돈끼리 전화해갖고 어머 우리 무슨 선물 받았는데 사진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지혜롭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분들이 요즘에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차별은
다름과 구별은 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분리돼서 하지만 이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분리된 관계 속에서도 최소한으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최대한으로 모든 걸 시작하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대치,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으로 올려놨던 것을 음. 쭉 이끌어가면 괜찮아요. 그것을 30년, 그렇죠. 40년 쭉 한다는 건 괜찮은데.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고 우린 정말 좋은 처음부터 관계를 열심히.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맨날 전화하고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어머니 저랑 뭐 쇼핑 가실래요? 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 며느리도 바쁜 일도 있고 뭐 아이를 낳고 하지 이런 식 되면서 점점 매일매일 하던 그 전화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며느리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내가 조금 덜 해도 괜찮으시겠다.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벌써 관계가 든든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 며느리 왜 요즘은 전화 안 해? 뭐 요즘은 왜 나를 잃어버렸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크게 시작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이 부모님들에게 필요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연세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지금보다 이후에 도움이 필요가 훨씬 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너무 많이 최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어떤 포인트에서는 경제적인 뭐 활동을 못 하시고 아니면 또 아프시고 그 사실은 이 경제적인 그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네. 외의 지원들도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더 필요하지 덜 필요하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신혼기 때부터 너무 열심히 잘 효도하기 위해서 막 시간과 물질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그 후에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지원을 못 해드릴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해야 된다면은 사실 적게 시작해서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는 관계적인 거에 필요한 것도 여전히 지금은 이후보다 젊으시니까 또 독립적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의 재정 그 상태도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맞벌이라면 사실은 수입이 이제 안정될 수 있는데 네. 또 세월이 지나서 뭐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되면 뭐 둘 중 한 사람이 자녀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수입이 계속 이 신혼부부도 계속 올라가지 못할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최대한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최소한의 원칙을 잘 지키면은 분명한 건 부모님들이 훨씬 더 적게 실망하신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예를 든다면 양가 부모님에게 좀 재정 또는 뭐 가끔 드리는 선물 이런 거를 할 때에 이 최소한의 원칙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조금 더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결혼 첫 해 막 진짜 막 큰 거 막 1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200만 원짜리 막 명품 가방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게 조금씩 나눠지는 거 이거 조금 텁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의 필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변하고 그 부모님들의 환경과 여건도 계속 바뀐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부부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잘 준비하고 적용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그런 꼭 재정 지원만은 아니지만 모든 지원이 뭐 감성 지원 이런 거 전화 드리고 뭐 이렇게 안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부부간에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의 며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본 경험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처갓집, 그러니까 본인 며느리의 친정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하고 나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려워진 상황을 남편한테 말하기가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가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투명성 있게 네. 서로 얘기하고 충분히. 서로 의논하고 예, 그래서 돕는 건 당연히 도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남편 몰래 혹시 아니면 또 아내 몰래 뭐 돕거나 이러는 것은 결국은 최소화하지. 안 하는 게 좋죠. 결국은 부부 사이를 든든하지 못하게 하는, 흔들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작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것 중요한 투명성.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작은 일로 걸림돌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뭐 바라는 만큼 도움을 다 못 드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당연히 자녀로서의 뭐 의무잖아요. 근데 이 의무를 해나가는 데는 여러분 자녀들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신혼부부 3탄, 시리즈 3탄으로 지금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말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친정하고 시집, 또 처가하고 본가를 어떻게 잘 건강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분립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차이 다름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쭉 잘 성장해 가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 잊지 마시고 신혼기에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서 이 신혼기의 건강하고 행복함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두 부모님 가정의 더 큰 선호죠. 맞아요. 더 큰 사실 기쁨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3가지 원칙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풍성한 사연고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